안녕하세요. 저희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경구약 투약 방법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계량컵에 너무 많이 따른 물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고요. 캡슐약은 분리해서 가루로 투약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캡슐째로 먹는 거겠죠? 개수가 많은 알약도 빻아서 가루로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나온 성분 그대로 알약 그대로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어서 줄 수 있고 물약이요. 먹기 전에 흔들어서 주죠. 이유가 뭐였어요? 그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흔들어서 주는데 색이 바란 거예요. 혼탁하거나 부유물질이 막 떠오른다거나 하면 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터는 파킨슨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정답은 5번이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량컵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컵에다가 따라서 줄 때요. 눈높이, 우리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따라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물약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라벨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어느 쪽으로 잡고 어느 쪽으로 따랐죠? 그쵸? 이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았죠?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른다. 주전자의 컵 같은 거 따를 때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게 되면 유효기간, 뭐 주의사항 이런 거 못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없는 쪽으로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뚜껑을요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려놨죠? 그쵸? 우리 바닥에다가 내려놓을 때 뚜껑의 윗부분, 뚜껑의 위가 아래로 가게 한다.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게 한다. 또는 뚜껑의 안쪽이 위로 가게 한다. 위를 보게 한다. 라고 했던 것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이요. 손 닿으면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오염되니까. 오염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뚜껑 안쪽에다가 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기에 보면 또 가루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루약 같은 거 입안에다 털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 많은 곳에 들어갈 때도 그 먼지나 분진 때문에 막 기침 나오죠. 가루약 통째로 입안에 넣어주다가 살에 걸리고 기침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줬죠? 그쵸, 숟가락에다가 물에 개어서 물에 녹여서 주거나 또 우리 침 없는 주사기 뭐예요? 그쵸, 무침 주사기로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무침 주사기는 약의 용량이 적을 때도 이 눈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서 약 용량이 적을 때 정확하게 재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3번에 보면 개수가 많대요. 그럼 한 번에 다 털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두세 번에 나눠서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요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개수가 많은 약 대표적으로 어떤 거 기억나세요? 네, 제가 약을 오래 장기간 먹고 그냥 개수도 많다. 하지만 중간에 부작용 오더라도 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무슨 약이었죠? 그쵸, 결핵약. 항결핵제라고 하는 놈 기억하실 거예요. 이 결핵이 지독한 놈이기 때문에 결핵은 제가 바이러스가 아닌 균이라고 했었는데요. 지독한 놈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다가 피부 발진,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오더라도 끊게 되면 다시 내성 일으켜서 또 막 스멀스멀 증상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 유무는 살펴볼 수 있지만 끝까지 약물 복용 완료할 때까지는 계속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제가 간 수치가 쭉쭉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도 하고 피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엑스레이도 찍고 객단 검사도 한다라는 얘기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선생님들 제가 수업 때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약물, 특히 노인은 약에요. 제가 민감하다 했어요. 둔감하다 했어요. 제가 지금 11월 우리 첫째 주에 있는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첫 번째 거부터 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한 거를 다시 복기시키고 선생님들 떠올릴 수 있게 다시 새로운 문제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앞에서 찍었던 내용들도 복습시키기 때문에 가장 맨 첫 번째 거부터 보라고 했었거든요. 자, 약물에 제가 노인은 민감하다고 했을까요? 둔감하다고 했을까요?
그쵸? 제가 적은 용량도 노인은 크게 반응한다 라고 해서 약물에 민감하다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간,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요. 신장에 노폐물 배설하는 배설 능력이 저하돼서 그렇다고 했던 거 앞전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킨슨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도파민. 이놈이요, 퇴행적으로 적게 나온다라고 해서요. 적게 나오니까 표정 변화, 무표정하고 안정하고 있을 때 떨리거든요. 안정시 떨림 증상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 파킨슨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이 파킨슨은 나이가 65살이 안 돼도 이거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하는 곳 어디라고 했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면서 신청하는 곳이면서 방문조사 온다라고 해서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했던 거 틀림없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킨슨은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무표정이나 안정시 떨림뿐만 아니라 자세를 제대로 잡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세 반사에 소실이 나타나게 되고요. 관절이 경직되기 때문에 우리 근육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 같은 거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편마비 나왔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편마비, 반신마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뭐라 했어요? 그쵸, 뇌졸중. 뇌 출혈도 포함되고 뇌 경색도 포함되는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놈. 자, 이놈 나이 기준 안 돼도 걸렸으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할 수 있다 했어요. 어디에 신청? 그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우리 이제 편마비 대상자의 그런 특징들. 우측 뇌가 손상 입었대요. 그러면 어디에 마비? 좌측 팔다리 마비. 좌측 뇌가 손상 입었대요. 그쵸, 우측 팔다리 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뇌가요, 그냥 뇌 떡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대뇌도 있고 뇌줄기라고 해서 뇌간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특징적으로 전신마비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신마비. 자, 그리고 특히 또 작은 뇌라고 해서 소뇌, 우리 사람한테 머리 후두부 쪽에 뒤쪽에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쵸, 균형 잡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균형장애, 평형장애. 비틀비틀 거린다고 해서 제가 운동실조증 같은 거 나타난다고도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또 반복해서 중요한 내용들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볼게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 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마비 쪽은 감각이 떨어지고 내가 음식물 제대로 씹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건강한 쪽은 제대로 씹을 수 있죠. 씹는 거 우리가 저작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건강한 쪽은 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건강한 쪽에서 숟가락을 넣어줄 거거든요.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2번, 숟가락을 건강한 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주는 쪽도 마비 쪽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비 쪽, 건강한 쪽, 베개 쿠션 지지해주는 쪽이 마비 쪽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숟가락 넣어주는 쪽.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부위. 마비 쪽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압박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왜? 마비가 돼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음식 다 먹고 나서 이 마비 쪽에 음식물이 쌓여 있으니까 식후 입안 확인해 볼 쪽, 마비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건강한 쪽. 식사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턱을 든 자세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새들이나 어미새가 모이주면, 어미새가 지렁이 같은 거 넣어주면 고개 쳐들어서 받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살해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턱을 숙인다, 고개를 숙인다, 턱을 당긴다. 이런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턱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든다. 그쵸? 우리 인공호흡할 때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에 음식 있으면 다 소화된 거 확인하고 음식이 다 넘어간 거 확인하고 넣어주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우리요.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빨래는 우리가 세탁으로도 나오죠. 요리하고 요리는 취사라고도 나옵니다. 장 보러 가는 거, 장보기. 요리를 위해서 식재료 사려고 장보기 또는 청소. 이런 것들은 제가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해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요 대상자를 위해서 요리를 잘 만들었어요. 요리를 만든 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지만 대상자한테 식사와 관련해서 식사 보조를 하기 위한 서비스는 그죠 몸을 도와주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대상자가요 식사하려고 의자에 앉았다고 하면요. 의자에 앉았을 때 우리 대상자 식탁의 윗부분 높이는 어디에 맞췄을까요? 그쵸. 배꼽에 맞췄다 하는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식사할 때 자세가 안정성이 높으려면 의자가 바퀴 달리면 안 되죠. 그리고 엉덩이 깊숙이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받침 있는 게 안정적이고 발을 댔을 때요. 발가락이 단다 하면 안 돼요. 발가락이 단다는 것은 의자 길이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의자 높이가 안 맞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발바닥이 닿아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빈혈 대상자 돕는 방법. 1번,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숨을 크게 들이쉬게 한다.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게 한다. 당연히 정답은 3번이죠. 서 있는 상태에서 꽈당 넘어지면 낙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답은 3번.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게 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상자의 자세가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누워있는 대상자 일으키거나 할 때 어지러움 일으키는 거 뭐예요? 그쵸. 그거는 기립성 저혈압. 또는 체위를 바꾼 거에 따라 나타난다 라고 해서 체위성 저혈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거에서도 어지러움 나타나요. 그때 다시 자세 눕힌다. 이런 것들 천천히 체위 변경한다. 이런 것들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다음 많이 마시고 다뇨 소변 많이 보고요. 다식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감소된다라고 하는 이놈들의 대표적인 특징 이런 특징이 대표적인 질환 뭐라고 했어요? 그쵸? 당뇨 대상자랑 밖에서 걷고 있는데 우리 대상자가 어지러움 호소하면서 식은땀 난대요. 무슨 증상이에요? 그쵸? 저혈당 증상이거든요. 저혈당의 대표적인 증상은 식은땀, 어지러움 등이 있는데 이런 거 있을 때도 바로 주저앉게 한다라는 거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빈혈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통 빈혈인 대상자 얼굴 봤을 때 어때요? 하얗죠. 우리 몸의 혈구 중에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 헤모글로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몸이 붉은색 생기가 있는 이유가 이런 놈들이 우리 몸을 붉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놈들의 수치가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적혈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답은 빈혈이 되는데 빈혈인 대상자요. 평소에 어떤 약을 먹을까요? 그죠? 철분제. 모든 약은 사실상 물이랑 먹으면 흡수가 제일 잘 되고 안전한데 철분제는 제가 뭐랑 또 먹으면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쵸? 비타민 C, 까마는 오렌지 주스 같은 거 흡수가 제일 잘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게 해도 되지만 빈혈인 대상자가 어지러워한다라고 하면 평소에 먹고 있는 처방된 철분제를 먹었는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도 정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주스 나왔잖아요. 주스는 또 어디서도 나와요? 지금 여기 당뇨 환자 평소에 죽수는 안 먹지만 언제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저혈당 나타났을 때 주스 빨리 먹고 혈당 쭉 올려줄 수 있죠. 이런 주스나 사탕 같은 거는요. 우리가 당을 한 번에 올려준다. 당도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아실 텐데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의 사슬로 이어져 가지고 단당류 2개 이어진 거 이당류 여러 개의 사슬로 이어진 거 다당류라고 하는데 이런 거 사실상 모르셔도 되지만 우리가
잡곡밥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요, 복합적인 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복합당질, 잡곡밥 이런 것들은 당을 천천히 올려주죠. 근데 이런 주스나 사탕 같은 경우는 단순당질이라고 하거든요. 당을 한번 먹었을 때 쭉 올려주죠.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 당뇨 환자 복합당질 먹겠지만 이런 저혈당, 응급처치 위해서는 단순당질, 주스, 사탕 같은 거 먹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우리 대상자가 의식이 떨어져서 말도 못해요. 의식 잃었는데 이런 거 억지로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혈당에 응급처치가 안 됐을 때 올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쵸. 응급처치가 안 됐을 때 올 수 있는 손상은 당연히 뇌손상이에요. 저혈당 쇼크 같은 거 통해서 의식, 혼수 상태 같은 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눈썹 굵어지지 않아요. 얇아집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결막도 나왔어요. 결막도 얇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막이 뭐예요? 우리가요, 결막은 그 눈꺼풀 안쪽이랑 안구의 흰 부분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을 얘기하는데, 결막은 정확히 모르더라도요, 우리가 안연고 짤 때 노출시키는 부분 어디였죠? 그쵸, 여기 한결막낭 했던 거, 하한결막 또는 뭐 하한검이라고 했던 그 부분, 거기에다가 안약이나 안연고 떨어뜨리고 짰었죠? 결막은 일반적으로 얇아집니다. 우리요, 질벽, 여자의 질벽도 얇아지고 얇아지는 것들은 많았거든요. 추간판 두께도 얇아지는데, 제가 얇아지는 거는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두꺼워지는 거 기억을 해보자 했었어요. 심근 두께 일반적으로 두꺼워져요. 그리고 우리 손톱, 발톱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침상목욕에서 따뜻한 물에 불려가지고 개인위생할 때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귀에 있는 고막 두께 두꺼워지면서 잘 안 들린다 했던 것들 기억하실 거고요. 3번에 보면 각막의 민감성 감소합니다. 각막은 눈 가운데 부위에 있는 그 투명한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는데요. 민감성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민감성이 증가한다, 민감해진다라고 했던 거 제가 반드시 기억하자 했던 거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약물에 일반적으로 민감해지죠. 질환에도 민감해져요. 적은 용량의 약물로도 몸은 크게 반응해요. 가벼운 질환, 감기로도 노인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가벼운 질환도 몸에 크게 반응한다 라고 해서 약물의 민감성 증가하고 질환의 민감성도 증가한다. 4번에 보면 동공이 있어요. 동공지름이 줄어든다. 정답은 4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보면 여러 개의 막도 있고 여러 개의 구조들이 있는데, 이 동공이요, 우리 눈 안쪽에 중앙에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 크기에 따라서, 이놈의 크기에 따라서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조절이 되는데, 이놈이 나이가 들면서 지름이 감소해요. 감소하다 보니까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죠.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밝은 곳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디서는 이놈이 증가할까요? 그쵸,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었어요. 임종 때는 아예 열려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눈에 빛 쏴보는 거 한 번씩 보셨을 건데요. 우리 임종일 때는 이놈의 지름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수정체가 청색이 아니고 제가 황화현상이라고 해서 누르스름해지는데, 수정체가 황화현상이라고 해서 이거 생기게 되면 특히 빨주노초 파남보 저 뒤에 있는 파란색, 남색, 보라색 비슷한 색 계열 구별이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죠. 수정체가 하얘지는 거 뭐라고 해요? 그쵸, 수정체가 하얘지는 건 대표적인 백내장이라고 했습니다. 백내장 통증 없었어요. 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안압 상승이 심했던 거는 그쵸, 녹내장이었었어요. 자, 5번에 보면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탈수. 우리가 세탁기에도 탈수 기능이 있잖아요. 뭐예요? 수분기가 거의 없는 걸 얘기하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목말라 라고 하는,
목말라 갈증 난다라고 하거든요. 노인은 이 갈증을 느끼는 반응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의식적으로라도 물 마시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몸에 탈수가 나타났으면 또 이런 증상들도 있어요. 수분기가 없으니까 땀 많이 흘린 것도 생각해 볼게요. 땀 많이 흘려도 우리 탈수가 올 수가 있는데요. 내가 오늘 소변을 봤나? 소변량 감소. 피부가 푸석푸석해져요. 피부 탄력성도 감소. 심한 경우에는 혼동 같은 증상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수로도 사람이 헛소리 같은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시적인 진압력 저하,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급성으로 오는 거 뭐죠? 선망 증상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오늘은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문제로 가지고 올게요.